잠깐, 여긴 일꾼들도 많고 고철덩어리도 많지? 그러니까 그럼 되겠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높이 60m짜리 무동력 화물 엘리베이터를 3분 안에 만들 수 있으신 분? 없어요? 난 사다리를 생각한 건데. 그래, 사다리. 그게 낫겠다. 원제는 레고 닌자고 핸즈 오브 타임으로 시간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다크 아일랜드 트릴로지 3부에서 먼저 예고된 시리즈인데, 마스터 우가 카이와 니아의 부모님이 시간 속에서 길을 잃은 쌍둥이와 무언가를 만드는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이그만 형제가 쓰지 않은 첫 번째 시즌입니다. 고스트 닌자고 이후로 사무라이 X가 다시 등장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리부티드 이후 유령이 등장하지 않은 첫 번째 시즌입니다. 닌자들의 디자인을 예전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시즌입니다. 전체적으로 작화에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길게 다룬 영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붉은 맛집인 닌자고답게 OST가 상당한 호평을 받은 시즌이기도 합니다. 오프닝도 상당히 멋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담이지만 이 롱테이크 전투씬은 정작 애니메이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2명의 최종 보스를 가진 시즌입니다. 그에 맞춰 주인공도 2명입니다. 오프닝과 엔딩에 나오는 시계탑은 악동 학교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디자인만 가져왔을 뿐 시계탑 자체는 악동 학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즌4에서는 벤과의 전쟁에 참여한 원소 마스터가 우, 가마돈, 레이, 마야, 선대 얼음의 마스터, 선대 그림자 마스터, 중력의 마스터, 선대 흙의 마스터, 선대 소리의 마스터, 선대 형태의 마스터가 참전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후 시즌7의 회상이나 과거로 돌아간 뒤의 전투 때는 선대 번개의 마스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나도 모르겠어. 시간은 우주를 구성하는 실과 같은 요소야. 그럼 저자들한텐 바늘이 있는 거군. 시간을 지배하는 자, 모든 것을 지배한다. 자세히 보면 시계를 연상시킵니다. 유일한 희망은 네 개의 검이었다. 크로노스 틸이란 물질로 만들었지. 바로 타임 블레이드다. 타임 블레이드를 만든 재료는 크로노스틸로 체내 지팡이를 만든 그 금속입니다. 이름인 크로노스틸은 시간을 뜻하는 접두사 크로노에서 따왔습니다. 버밀리온의 뜻은 진홍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상하지? 왜 저런 이름으로 정한 거래? 아니, 난 나쁘지 않은 이름 같아. 사실 버밀리언은 주황색이 살짝 섞인 빨강을 뜻해. 그리고 불멸의 생명을 상징하는 색이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녀석들의 생명력이 그렇다고 합니다. 리아의 스핀지즈가 시즌7에 와서야 제대로 공개됐습니다. 닌자들 전원이 개개인의 고민을 하는데, 카이는 부모님의 진실, 제이는 부모님과 부모님의 고철상, 콜은 흑의 펀치를 통제하지 못해서 고민하며, 리아는 사무라이 X 갑옷을 훔친 도둑과 새로운 사무라이의 정체, 자는 픽셀의 부재, 로이드는 리더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사무라이 X 2.0이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시즌1에서 리아가 사무라이 X인 시절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이유와 같습니다. 내 정체를 숨기는 건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내가 누군지 적들이 알게 되면 내 친구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너라면 이해할 수 있잖아. 겪어봤으니까. 사무라이 X 2.0의 정체 떡밥은 사실 곳곳에 나와 있는데, 픽셀이 사라진 지 얼마 안 되어 사무라이 X가 나타나 닌자들을 구해주었으며, 닌자들에게는 반말을 쓰지만 도구 박사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며, 도구 박사님, 보사해서 다행이군요. 한참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았지? 자네 위치 추적 장치를 해킹했죠. 내가 이런 원래 타고났어, 닌드로이드. 자,
그럼 여길 뜨자고. 안 돼! 우린 아이언 톰부터 중지시켜야 돼! 좋아, 내가 해보지. 장과 동일하게 닌드로이드 암호를 알고 있고 중요한 의미였어. 1300짜리요? 그렇게 긴 게 하나 있긴 한데 그렇다면 혹시 암호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암호야. 잠시 과거가 바뀌어 첨단 기술이 사라졌을 때 사무라이 X도 갑자기 사라졌다가 과거가 다시 바뀌자 사무라이도 다시 돌아옵니다. 한 가지만 더. 빨간색은 내 거야. 넌 다른 색을 골라봐. 진짜로 깨알같이 색을 바꾸고 왔습니다. 귀엽다. 카이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불의 장소로 가서 4개의 무기 중 마지막 무기를 회수한다는 점. 무기가 모두 모이면 엄청난 힘이 부여된다는 점. 또한 마스터우가 자신을 희생하는 점 등 닌자고 파일럿의 에피소드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골드 닌자고와도 유사성이 있는데 오버로드 드래곤이 서 있는 장면에 쓰였던 부금이 아이언둠이 서 있던 장면에도 쓰였습니다. 아이언도 기상하라. 네, 마스터. 시계바늘 형제는 초기 설정에서 원래 크로노스라는 한 명의 빌런 캐릭터였습니다. 크럭스와 아크로닉스의 이름은 닌자고 TV 시리즈 제작에 사용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인 아크로닉스와 크럭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둘 다 선대 시간의 마스터에게 힘을 물려받았으며 동일한 원소를 공유하는 최초의 원소 마스터입니다. 또한 닌자고 세계관에서 최초로 등장한 쌍둥이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둘의 허리춤에 각각 모래시계, 핸드폰이 있는데 크럭스와 아크로닉스의 성격 차이를 깨알같이 보여주는 디테일입니다. 시계바늘 형제가 선대의 원소 마스터들을 배신한 이유는 하지만 닌자고의 평화가 찾아오자 그들은 나와 형은 물론 다른 마스터들을 배신했다. 시계바늘이라고 불리던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가장 강하다고 여기곤 직접 닌자고를 지배하려고 했어. 그래서요? 당연히 맞섰지. 하지만 이 사건에는 흑막이 존재했는데요. 만화 연출상 등장하진 않았지만 시계바늘 형제도 뱀들과의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대 원소 마스터들이 전투에서 질 뻔했던 변수가 있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첸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첸 때문에 우리가 맺은 동맹은 무너지고 말았지. 회상 장면에선 선대 흑의 마스터가 대신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시계바늘 형제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 역시 첸이 클라우즈의 흑마법으로 시계바늘 형제를 조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대한 파괴자의 아래 위치 역시 첸이 크로스에게 알려준 것이며 첸이 카이에게 부모님의 일을 언급한 이유도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달라질걸? 너희 부모님한텐 비밀이 있었어. 네 사부는 너한테 그게 뭔지 말해주지 않았겠지? 엄청난 비밀이야. 형제가 원소 마스터를 배신하고 크럭스가 카이의 부모님을 협박해 일을 시킨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혹시 가족 사신관 아니야? 이땐 누구랑 싸운 거지? 픽셀, 분석해봐. 안면 분석 결과 이 장면은 40년 전쯤에 있었던 일로 추정돼. 뱀 부족과의 전쟁 때지. 뱀 부족하고 싸울 때? 닌자고는 평화로울 땐데? 누구랑 싸운 거지? 닌자들이 시계바늘 형제와 선대 원소 마스터들의 전투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는 시계바늘 형제가 원소 마스터들을 배신한 죄로 역사 기록에서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레이와 마야의 모습이 40년 전보다 더 젊어 보이는데 제작진이 밝힌 바로는 그래픽 오류라고 합니다. 거꾸로 타임블레이드는 카이와 니아가 다시 화염의 바다로 던졌습니다. 원소의 힘은 원래 빼앗겨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데 크럭스와 아크로닉스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크로노스틸이 영구적으로 힘을 뺏는 것인지는 불명입니다. 원래 닌자고는 시즌7에서 끝날 계획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엔딩이 달랐습니다. 시계반의 형제가 40년 뒤에 새로운 크립타리온 감옥에 갇히고 닌자들은 시즌5에 나온 늙은 모습으로 하늘을 보며 끝나는 엔딩이었다고 하며 늙은 카이와 로이드가 그동안의 일들을 회상하며 대화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스터의 찻집이라는 미니무비도 함께 나왔는데 대충 유령의 날 이후부터 타임블레이드 전 시점의 내용입니다.